가봅시다. 고등학교 2학년 24년 3월 35번부터 들어갈 거고 이전에 인하보건 팀도 37번까지 오늘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37번까지 할 겁니다. 그래야만 제가 목요일에 끝낼 수 있고 그래야만 토요일에 여러분이랑 교과서 변형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목요일에 숙제 공지를 할 거고 미리미리 풀어놓으시라는 게 적당하게 되겠죠? 35번의 주제입니다. 생존을 위해 발달한 양념이에요. 저는 되게 재밌게 읽은 글이거든요. 그래서 양념이 발달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떤 지문인지 한번 가볼까요? 어렵지 않고요. 되게 재밌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We are the only species that seasons its food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사람 전체를 얘기하나 봐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이냐면 유일한 생명체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that 하면서 주격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요. 주격관계대명사의 영향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season이라는 게 지금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선행사가 단수거든요. 여기선 단수형이에요. 인간만을 의미하니까. 우리 season이라는 게 계절이란 뜻만 알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할 때 시즈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향신료를 넣다예요. 이 말도 어려우면 양념하다. 편한 걸로 하십시오. 됐어요? 편한 걸로. 우리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생명체? 향신료를 넣는 양념을 하는 유일한 생명체죠. 어디에? 우리의 음식에 양념을 하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그러게요. 뭐 곤충이나 다른 포유류과 동물을 보게 되면은 양념을 해서 먹는 동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만 유일하게 양념을 해서 먹습니다. 콤마 ing가 나오는 거예요. 분사구문이에요. 콤마 ing 그리고 deliberately가 중간에 꼈죠. 의도적으로 altering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alter가 바꾸다라는 뜻이죠. 의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을 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 저기 앞에 나오는 food예요. 음식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음식을 의도적으로 바꾸는데 무엇을 가진 음식으로 바꿔요? 됐어요? 무엇을 가진 음식으로 바꾸죠? The highly flavored plant parts라고 얘기를 하네요. 매우 강한 맛이 나는 의역을 좀 했습니다. 매우 강한 맛이 나는 식물들로 자 이렇게 하세요. 식물의 부분이라고 하지 말고요. 괜히 말 어려워지니까. 매우 강한 맛이 나는 이거 높은 아닙니다잉. 매우예요. 베리예요. 매우 강한 맛이 나는 식물로 음식을 바꾸고 있대요. 자, 그 매우 강한 맛이 나는 식물은 뭘까요? We call herbs and species. 콜 다음에 혹시 연재 얘가 목적어라고 생각하니? 난 아닌 것 같은데 얘가 목적격 보어일 거고 여기에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아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었구나. 오케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식물들이에요? 허브와 향신료라고 부르는 강한 맛이 나는 식물로 음식을 바꾸는 유일한 존재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여기 나오긴 할 건데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마늘 조금은 어느 정도야, 다리사? 그렇죠. 이만큼은 넣어야 맛이 나죠. 이 마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강한 맛이 나는 거 맞죠? 향신료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향신료와 같은 강한 맛이 나는 식물로 음식을 바꿔놓은데요. 결국에는 양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It's quite possible that our taste for spices has an evolutionary root네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가주어 진주어네 꽤나 가능한데요. 뭐가요? 우리의 맛은 향신료를 향한 맛이군요.
향신료를 향한 맛이라는 게 뭘까? 내 생각엔 치면 이거 같아. 향신료를 선호하는 걸 의미할 거예요. 우리의 향신료를 향한 맛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적인 뿌리, 진화적인 기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궁금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은 향신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변화시키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방금 본 것처럼 진화적인 기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궁금하네요. 도대체 진화적인 기원이 무엇이길래 향신료를 첨가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Many spices, 많은 향신료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antibacterial properties네. 우리 박테리얼라고 말하면 세균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안티 하면은 막는 이란 뜻이잖아요. 세균을 막는 속성들. 그게 뭐예요? 항균성이에요. 여러분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항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균을 막는 기능이 있대. 자,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향신료는요, 세균을 억제하나 봐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항균성. 이렇게 표현했군요. 아, 그래서 뭐 실제로 저도 알고는 있긴 하지만 마늘을 먹으면 암세포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들고 막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향신료는 세균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대요. In fact, 실제로 흔한 향신료들은 양념 아까 나왔던 거 흔한 향신료들 뭐와 같은 마늘, 양파 그리고 오레가노 뭐 얘도 향신료인가 봐 저도 몰라요. 마늘, 양파, 오레가노와 같은 흔한 향신료들은 여기가 주어고요. 이 향신료들은 뭐해요? 여기가 동사예요. 또 이거 보고 인히비츠라고 하세요. 또 오레가노, 양파, 마늘과 같은 많은 향신료들은 막습니다. 금지하다 친구였었죠? 무엇을 막아요? 성장을 막습니다. 무엇의 성장? 거의 부사가 형용사 꾸며준다. 또 정신 안 차려서 또 most 골라라 또. 난 부사라고 얘기했어. 거의 모든 박테리움의 성장을 막아요. 그런데 그 박테리움은 무엇인데요? 오케이. 지금까지 검증된, 지금까지 확인된 거의 모든 박테리움의 성장을 막습니다. 자,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들 알긴 해요. 연지한테 여쭤볼까요? 연지야, 에브리 뒤에는 단수가 나와요? 복수가 나와요? 그쵸. 에브리 뒤에는 단수만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게 있죠. 라틴어 법칙.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거 들으신 분은 많이 없을 건데 예전에 단어 수업할 때 우리한테는 박테리아가 더 익숙하지 않아요? 그쵸? 이거 뒤에 40번 지문에서도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아. 데이툼, 데이터.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라틴어로 따지자면 이걸 영어 아니에요. 라틴어입니다. 아 표현이 복수고 표현이 단수입니다. 자, 이런 거 우리 알고 있지 않나요? 크리테리온, 기준. 크리테리아, 기준들. 그쵸? 어디서 본 친구들입니다. 박테리아로 바꾸시라고요. 또 우린 그게 더 익숙하니까 에브리 뒤에 단수 나온다고 저는 누차 얘기했고요. 예전에 단어 수업할 때 라틴어 법칙을 설명드린 이유는 스스로 적용시켜 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실제로 참 흔한 향신료들은 무엇의 성장을 막아요? 아, 지금까지 검증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대. 아, 결국에 이 말이 그 말이었군요. 방금 본 것처럼요.
세균의 성장을 막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비씨에게 여쭤볼게요. 세균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달라요. 그렇죠? 뭐 장염이 걸릴 수도 있고 식중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에 세균의 성장을 막아주는 향신료를 넣었을 경우 우리는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진화적인 뿌리, 진화적인 기원을 둔다라는 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오겠네요. And the cultures that make the heaviest use of spices 하고 잠깐 가려야 돼요. 그리고 문화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화들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한번 봐볼게요. 좀 조심해야 돼서요. 그리고 지금 그 뒤에 나오는 think of부터 멕시코까지 크게 한 번 더 묶어보면 이제 주어와 동사가 보이게 돼요. 아, 그러면 실질적인 문장의 주어는 the cultures, 복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come이 돼야 되는 거지. 또 멕시코가 단수라서 또 comes, 또 이렇게 할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어떤 문화들이 나오죠? They make, 만드는 문화들인데 가장 무거운 사용,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무엇을? 향신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화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파란색 가로가 뭐냐면요. 가장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문화들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봐볼까요? Think of.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를테면 마늘, 그리고 후추를 생각해봐. 어디에? 아, 태국 음식에 마늘과 후추를 생각해봐. 오케이, 이거 향신료 맞아요. 그쵸? 그리고 진저, 뭐 생강과 코리앤더, 이거 고수죠? 인도 문화에서의 생강과 고수를 생각해 보자고요. 됐어요? 나 여쭤보자.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고수 넣어 드시는 분? 오, 몇 분 안 계시네요. 저까지 포함해서 3분. 그럼 은유한테 여쭤보자. 우리 은유는 고수 왜 안 넣어서 먹어요? 아, 향이 싫어서. 수빈이는 왜 안 넣어서 드세요? 그치. 보통 고수를 비누향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긴 합니다. 맞죠? 근데 그것도 향신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문에서는요. 인도 문화의 고수와 생강이라든지 아니면 매운 고추들, 어디 국가의 멕시코의 매운 고추들, 그리고 인도 문화의 생강과 고수, 태국 음식의 후추와 마늘과 같은 엄청나게 많은 향신료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이거네요. 멕시코, 태국, 인도. 자, 이 국가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 따뜻한 기후라네요. 그러면 어떨까? 과학적으로 볼까? 지은이한테 여쭤보자. 지은아, 기후가 따뜻해. 세균 증식이 쉬울까 어려울까? 그렇구나. 이 따뜻한 기후들은 그래서 어떤 곳인데? 콤마 where? 관계부사의 계속적인 용법인가요? 세균의 spoilage. 얘들아, 우리 이거 스포일 뭔 줄 알지? 부패시키다. 망치다라는 뜻이야. 그쵸? 그럼 여기서는 세균의 부패를 말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 생각에는 무엇을 부패시키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은서야, 아마 음식을 부패시키는 것 같아. 그치? 그러한 따뜻한 기후는 세균의 음식을 부패시키는 것이 거대한 문제더라고요. 알겠다. 이제 알겠어. 세균의 성장을 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따뜻한 기후는요. 세균의 음식 부패 현상이 아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후의 음식에 향신료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세균 증식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 음식을 먹고 탈이 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세균의 성장을 막는 향신료를 넣어야만 마치 태국 음식의 후추와 갈릭, 또 인도 음식의 고수와 생강, 멕시코 음식의 매운 고추와 같은 향신료를 넣어야만 세균의 음식 부패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진화적인 기원에 두고 있다라는 거구나. 생존을 위해서요. 됐죠? 뒤집이 엎어질 준비하시고 conversely네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쵸? 대조적으로 자 바꿔 쓸 준비하시고요. 가장 의역할 거야. 나 여기 의역한다. 가장 가벼운 향신료가 있는 음식들. 선생님, 가장 가벼운 향신료가 있는 음식이요? 말을 좀 돌리면 되죠. 자극적이지 않은 거, 그쵸? 조금 싱거운, 뭐 이런 느낌으로요. 가볍게 향신료를 넣은 거니까, 그쵸? 됐죠? 좀 싱거운 음식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여기도 지금 요렇게 되고 cuisines 얘가 주어네. 그러면 여기가 실질적인 동사네. 됐죠? 대조적으로 가장 싱거운 맛이 나는 음식들, 이를테면 이런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음식들과 북유럽에 있는 음식들.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어디지, 은서야? 이거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우리 유럽 한번 그려볼까요, 은희야? 유럽? 응. 자, 이렇게요. 영국은 안 그렇군요. 됐죠? 북아일랜드도 그려줘야죠.고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어디? 여기. 뭐 핀란드 있는 곳 있죠.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북쪽에 위치해 있지? 그러면 좀 춥겠네. 아, 북유럽. 아, 좀 춥겠네. 자, 그러면 추운 기후? 그 얘기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한 음식들을 봤었을 때요. 더 추운 기후에서 왔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뭔 줄 안다라는 거야. 추운 기후는 어떻게 했냐고. 정리 한번 해볼까? 물론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됩니다. 추운 기후의 음식을 봤었을 때 향신료 사용이 적대요. The lighted 이렇게 표현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향신료 사용이 적은 이유가 뭐겠어? 추운 기후거든. 그러면 우리가 유출을 했을 때 세균의 음식 부패 활동이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운 곳에서 세균이 활발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았어요. 작년 11월에 저희 어머님께서 저기 이모들이랑 북유럽 여행을 가셨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음식 어때? 했더니 진짜 맛대가리가 없대. 싱겁기만 하고. 왠 줄 알 것 같아. 난 이제 알 것 같은 거예요. 아, 진화적인 뿌리에 기원했구나. 됐죠? Our uniquely human attention to flavor, in this case the flavor of spices, turns out to have arisen as a matter of life and death. 그렇군. 우리의, 자 여기 부사예요. 이게 형용사거든요. 유니크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명사 아닙니다. 여기가 형용사라 여기에 명사를 꾸며줘요. 우리의 독특할 정도로 됐어요? 특별할 정도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인데 뭐 주의라고 해도 되겠죠? 무엇에? To flavor. 오케이. 향신료의 맛과 관련된 그냥 맛이라고 안 했어요. 향신료라고 얘기했습니다. 맛과 관련된 독특할 정도로의 인간의 관심은 됐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를 보면 돼요. 맛과 관련된 관심인데 이러한 경우 무엇의 맛? 그렇지. Flavor of spices. 향신료들의 맛의 경우. 자, 이 경우에서 향신료라는 거야.
이 지문에서는 향신료와 관련된 사람의 관심은 turns out, 판명됩니다. 입증됩니다.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문법 조심하고 have 플러스 pp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뭐 완료 부정사라고 해요.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시제 불일치. 기억하십니까? 한, 시제, 이전. 여기가 지금 현재인가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과거죠, 과거. 이게 만약에 to-arise가 되면 그건 동사 원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제 일치 상황이에요. 언제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시험 기간 끝나고 한번 했어요. 됐죠? 이 경우에 있어서 향신료의 맛과 관련된 우리 인간의 관심은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나타났었던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자, 무엇의 문제로서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서 나타났던 것으로 증명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빈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뭔지 알 거예요. 그쵸? 따뜻한 기후 같은 경우는 세균의 음식 부패가 많기 때문에 향신료를 넣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지만 향신료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따뜻한 기후에서 세균의 음식 부패가 심해지면 그걸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삶과 죽음의 문제로 인간의 관심이 생겨난 것이다. 향신료와 관련된 인간의 관심, 주제문 생존을 위해서 발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따뜻한 기후와 추운 기후, 세균의 음식 부패 현상이 어떠한지 살펴보셨고요. 네, 마지막 문장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었죠?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생겨난 것 같더라. 향신료를 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린 그걸 먹고 식중독에 걸려 죽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뜻한 기후는 향신료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35번이고요. 머리 푸는 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36번은 내용적인 측면이 어렵고요. 37번은 덩치가 크거든요. 36번 먼저 봅시다. 인체 발달에서 세포의 변이성. 인체 발달에서 세포의 변이성. 내가 미리 얘기할게. 나 이 지문 공부하는 데 있잖아. 그 지난번에 봤었던 그 측정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기술자들 있지. 그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왜냐면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누구한테 전화했냐면 생명공학 전공하는 선배한테 전화했거든요. 야, 내가 이런 지문을 이번에 봤는데 해석은 되거든? 근데 이걸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가 좀 알려줘. 응. 그래서 알려줘도 한 40분 통화했어요. 근데 이나보고가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태훈이 빼고 다 이과더라고. 혹시 생명하시는 분 했더니 손을 다 드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여쭤볼게요. 혹시 생명과학 하시는 분? 그럼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아, 우리는 문과니까. 그치? 내가 은희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 같은 문과끼리. 문과끼리는 공격 안 해요. 답이 위과? 혹시 세포는요, 어떻게 발전하나요? 어떻게 분열해? 나 잘 몰라서 그냥 진짜 순수하게 여쭙는 거예요. 그 세포 안에 있는 핵에서 그 안에 그 유전자를 복제해가지고 오, 연지야, 너도 똑같은 질문. 어. 그 선배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모세포 아세요? 그러는 거야. 야, 나도 상식 있는 사람이거든? 저도 그랬어요. 모세포가 확장이 되면 딸세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딸세포가 크게 되면 또 모세포가 돼서 또 딸세포로 낳고요.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원래 세포가 몇 개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몇 개인데? 한 개부터 시작한대. 근데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몇 개가 될까, 지민아? 네 개가 되고,
수빈아 4개가 몇 개가 될까? 8개가 되고 8개가 몇 개가 될까 연지야? 아 진짜? 그냥 엄청나게 막 증가하나 봐. 난 잘 몰라서 나도 여기까지만 알아.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포가 그렇게 증식이 되는 게 아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한마디를 하니까 오케이 됐어 확실히 이해됐어라고 했거든요. 잘 들어봐. 세포의 증식이 아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됐어요? 겁먹는다 분명히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말을 할 거야. 알았지? 똑같은 말 할 거야. 따라와요. 갑니다. 이건 이제 제 지문이에요. 따라오세요. 자, 발전을 해보자고요. 천천히 할게. 무엇의 발전? 인간의 몸, 신체라고 하자고. 신체가 발전이 돼. 그치? 어디에서부터? 단 하나의 세포. 됐어요?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신체가 만들어지는 거. 한 개에서 2개가 되고, 2개에서 4개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신체의 발전은 제공합니다. 무엇을? 많은 예시들을 제공해요. 무엇의 예시? 구조적인 풍부함에 대한 예시를 제공해 줍니다. 에서 내가 여기서 멈췄던 거야. 구조적인 풍부함? 물론 대절을 보면 되긴 하거든. 생각해 보자고. 여기서 구조적인 풍부함이라는 것은 신체 구조의 복잡함이라는 거더라고요. 하나의 세포가 우리의 신체를 만들었거든요. 은서야, 인간의 신체는 간단해요?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할걸요? 혹시 과학자가 인간의 신체를 만든 적이 있나요? 없어요. 단 하나의 세포에서 인체를 형성한다라는 건 그렇게 신체적인 구조의 복잡함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대. 봐봐. 단 하나의 세포에서 지금 우리 몸을 구성했잖아. 단 하나의 세포에서 손가락을 구성했지.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신경줄기들을 구성했고 이러한 신체적인 구조들의 복잡함의 예시를 보여준다고요. 됐어요? 단 하나의 세포에서 복잡한 인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체적인 구조의 복잡함은 가능한 건데요.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어질까? 이제 가는 거야. 이빨 꽉 깨물어 이제. 이럴 때 가능해. 이럴 때 복잡한 신체가 만들어져. 어떨 때? 이빨 꽉 깨물고. 반복적인 생산인데 무엇에? Random variation. 무작위 변형의 반복적인 생산이. 자, 먼저 여기서 무작위 변형이라는 게 뭘까?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6개가 되고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똑같은 말 또 한다 그랬어. 결합이 될 때, 합쳐질 때 무엇과 합쳐집니까? 이빨 꽉 깨무십시오. Non-random selection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무작위가 아닌 선택이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미쳤어? 지금 어렵다고 하게? 말 하나도 안 풀었어. 일단 가. 단일 세포에서 인체가 형성이 되는 거 맞죠? 단 하나의 세포에서 인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그것은
예시들을 제공하는데 구조의 풍부함을 보여준대. 즉 복잡한 인체 구조의 형성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고 같죠. 근데 은유야, 복잡한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고. 이런 경우에 가능해. 전제 조건. 무작위 변형이 무엇과 합쳐질 때 무작위가 아닌 변형과 합쳐질 때래요. 선생님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지 말라고 아직 말 안 돌렸다고. 응. 무작위가 아닌 변형의 선택이군요. 무작위가 아닌 변형의 선택. 이제 돌려야 돼. 이제 씹어 드세요. 이제 씹어봐. 연지 씹을 준비 됐어? 이빨 있어요. 나 오늘 이빨 가지고 왔어요. 세포는 어떻게 확장이 되나요? 무작위로 마구마구 퍼져요. 둘, 넷, 여섯, 여덟 막 이렇게 촉촉촉촉 하고 변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무작위가 아닌 변형의 선택이라는 것은 일종의 규칙성을 가지고 변형이 된다라는 거래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 같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 내가 물어봐 선배한테. 그래. 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규칙성이 있다는 게 뭔 말이야 했더니 선생님 손가락 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폈어. 손가락 몇 개예요? 처음에 5개라 그랬거든요. 10개 아니시니? 그래서 손가락은 10개야. 은유 잔다. 눈이 감긴다. 뭐 알아서 하시라고 하겠죠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나요? 규칙성이 있거든요. 연지도 손가락 펴봐봐요. 몇 개예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일종의 규칙이 있어요. 혹시 은서는 눈이 몇 개죠? 뒤통수에 있는 거 아니죠?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진다고요. 세포 증식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손에 손가락이 10개가 달리도록 해야 되고 눈은 2개가 있도록 해야 하며 코에는 콧구멍이 2개가 있도록 해야 해. 아무렇게나 변하는 것 같이 무작위가 아닌 변형의 선택이야. 일종의 규칙성을 가지고 다 올바른 곳에 세포가 붙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안 됐으면요. 이 문장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됐으면요. 모든 단계들을 보자고. 무엇의? 신체 발달의 모든 단계를 이제 보자는 거야. 어디에서? 태아에서 from A to B 성인. 태아에서 성인까지 이르는 신체의 발달의 모든 단계들은 여기 주어, 여기 동사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뭐 전시하다라는 뜻은 아니겠지? 여러분 교과서 시험 범위 단어. 태아에서 성인에게까지 이르는 인체의 발달의 모든 단계들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줘요? 그래! 무작위의 활동들을 보여줘요. 그래. 막 변하는 것 같아. 어디에서 보자면 세포의 수준에서만 보자면 무작위로 변하는 것 같더라. 근데 정말 무작위일까? 정말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귀가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을걸? 정말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걸까? 콤마 and 새로운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의 형성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신체의 형성은 무엇에 의존해요? 아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야? 신체의 형성은 무엇에 달려 있죠? 새로운 가능성들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런데 그 가능성은
만들어지는 가능성인데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러한 활동들. 여기 뭔데 여기? 무작위의 활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능성이라고요. 선생님 똑같은 말인데요? 태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인체 구조를 형성하는데 무작위 변형 얘기가 나왔어. 그치? 신체를 형성하는 건 무엇에 달려 있어요? 무작위의 활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능성, 즉 세포의 무작위 변형에 달려 있지. 근데 뭔 말 나와야 돼? 여기 있네. 커플드네. 결합이 된 거네. 내가 그랬지. 똑같은 말 한다고. 결합이 되는 활동들인가 봐. 자, 그럼 무엇과 결합이 되지? 여기 봐봐. 여기에도 셀렉션이 있어. 아. 그러면 무엇과 결합이 된 활동들? 선택과 결합이 되었대. 무엇에? 이러한 활동들의 선택의 여기 있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도스 아웃컴스네요. 이러한 결과들의 선택과 합쳐진 무작위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달려 있더라. 복잡한 인체 구조의 형성은 무작위 변형에도 달려 있지만 무작위가 아닌 변형의 선택, 규칙성을 가지고 인체는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 이러한 결과들의 선택과 결합이 되었다.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럼 뭐야?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한 거라고. 그치? 그런데 다시 또 여기가 포인트. that 그러한 결과들은 뭔데요? 주격관계 대명사 맞죠? 위치 되겠고요. 만족시켜주는 건데 이전에 만들어진 기준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결과들의 선택과 함께 만들어진 활동에 의해서 생성이 된 새로운 가능성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봐봐. 이전에 만들어진 기준들은 무엇일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 같아, 지은아? 아니?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져, 그치? 일종의 기준을 두고 사람은 만들어진다고. 세포 분열이 되면서 손가락은 10개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규칙성, 손가락은 10개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기준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복잡한 인체 구조 형성이라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지은이는 오른쪽 발에 발가락이 몇 개예요? 5개군요. 은유는요? 정말 놀라운걸? 어떻게 모두가 다 5개지?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아무렇게나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아니야. 규칙적으로 이전에 만들어진 기준들과 함께 결합이 되어서 신체의 형성이 만들어지는 거래. 그래. 아무렇게나 바뀌는 것 같아? 무작위가 아닌 일종의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예전부터 만들어진 기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래. 그러면 단 하나의 세포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퍼져나가게 될 때 일종의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네요. 똑같은 말을 또 한번 해볼까요? 언제나 새로운 구조는, 여기서 신체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새로운 구조는 무엇에 기반합니까? 오래된 구조에 기반하죠. 이거 당연한 말이라고. 예를 들어보자. 이제 손가락이 생길 시간이야. 우리가 세포예요.
그런데 손가락이 어디에 붙어야 돼, 지민아? 손바닥에 붙어야 되니, 머리에 붙어야 되니? 당연히 손바닥이죠. 새로운 신체 구조를 만드는 세포들이 나오려고 해요. 그러면 원래 있던 구조의 기반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곳에 붙으면 돼요. 이전부터 있었던 기준들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는 예전 구조의 기반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똑같은 말이라고.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봤을 때 선택이라는 것은 선호합니다. 어떤 세포들은 선호해요. 그리고 제거합니다. 다른 세포들을 제거하죠. 선생님 뭔 말이에요? 아니 왜 자꾸 따로따로 보려고 하냐고. 왜 따로따로 보려고 해? 그렇게 머리 좋아요? 잘 봐요. 여기서 선택이라는 게 뭐예요?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이러한 규칙성은 어떤 세포는 선호해? 다른 세포들은 제거해. 예를 들어 보자고. 규칙성을 생각해 봐봐. 은희야, 눈 몇 개죠? 아, 죄송해요. 은희야, 눈 몇 개죠? 눈 2개예요. 자, 이제 눈을 몇 개를 만들까?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세포들이요. 갑자기 눈이 얼굴 라인에 2개가 뽕 붙는데요. 수빈아, 그럼 그 세포는 제대로 자리 잡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잘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좋아하고요. 갑자기 눈이 배 쪽으로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답이사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그런 세포는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규칙성을 가지고 예전부터 있었던 기준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구나. 쉽잖아. 발을 만들려는 세포가 생겼어. 근데 이게 머리 쪽에 붙으면 안 돼. 그럼 그 세포 제거해야 되겠지. 쏘리. 어디까지 했죠? 그게 그 말이었죠? 됐어요, 이제요? 응. The survivors. 여기서 말하는 생존자들은 아마 그 살아남은 세포들을 말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남은 세포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다. 생산하는 데 역할을 해요. 괜찮아. 괜찮아. 새로 세포들을 생산하는 데 기능을 합니다. 집중. 모세포는 딸세포를 만들고, 그쵸? 그 딸세포가 성장해서 모세포가 또 딸세포를 만들고. 살아남은 세포들이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 수 있죠. 오케이. 그런데 그 새로운 세포들은 무엇이냐면 that undergo further rounds of selection.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지겨워 죽겠네 진짜. 새로운 세포들은 뭐 해요? 겪어요. 더 많은 과정들을 겪죠. 더 많은 선택의 과정들을 겪는 새로운 세포들을 만드는 데 기능을 합니다. 당연한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 새로운 세포들은 다른 규칙성을 가지고 어딘가에 붙는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한 거라고요. 모세포가 딸세포를 낳고 딸세포가 성장해서 모세포가 되고 모세포가 딸세포를 낳으면 이 세포들이 또 어디에 붙어버릴까? 그게 그 말이잖아. 됐죠? 살아남은 세포들은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요. 또 이 세포들은요, 그런 과정을 또 겪는 거고요. 그러면 이 새로운 세포들이 성장하면 또 새로운 세포들을 낳을 테고 얘가 또 생존하면 또 새로운 세포들 나갈 테고 1개가 2개가 되고 그렇죠? 2개가 4개가 되고 무슨 이런 말을 이렇게 써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뒤의 내용은 껌이에요. 정말로. 자 여기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누가 자원해 볼까요?
지민이 나랑 눈 마주쳤지. 지민이 눈 몇 개? 손가락은 몇 개야? 우리 모두 똑같이 눈이 2개고 똑같이 손가락이 10개네. 연지야 신기하지 않니? 안 신기해야 돼.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더라. 근데 이 말이 뒤에 나올 거야.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 이 말이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모두 비슷한 과정을 겪더라. 갈게요. 일치불이 조심해야 되겠다. Except in the immune system. 면역 체계를 제외하고는 오케이. 그러면 면역 체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나 봐. 그치? 면역 체계를 제외하고는 이 말도 당연한 건데 진짜 또 겁먹지 말고 당연한 말이야. 면역 체계를 제외하고는 세포들과 확장들인데 무엇의 확장? 세포들과 세포들의 확장. 어우 진짜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어우 정말 진짜 그치? 세포들과 세포들의 확장이라는 건 are not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선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동안에? 인체가 발달하는 기간 동안에 세포의 확장이라는 게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법비 오히려 위치적으로 선택이 되는 거더라. 지금 이게 중요해요? 잘 생각해봐봐. 잘 생각해봐. 세포와 세포의 확장이라는 것은 유전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위치적으로 선택이 이게 뭔 말이겠어? 은유야. 이번 은서한테 할게. 은서야. 우리 은서 눈동자 2개는 혹시 다리에 달려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눈을 만드는 세포가 유전적으로 얼굴에 붙으려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위치적으로 선택이 된 거래. 너무나 자연스럽게. 얼굴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물론 면역계를 제외한다라고 얘기했죠. 아무래도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는 게 우리의 면역 체계일 수는 있잖아. 그치? 건강과 관련된 건 아니고 우리 신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세포라는 것들은 위치적으로 선정이 되더라. 지은이 혹시 콧구멍이 엄지발가락에 붙어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고유하게 선정이 된다라는 거죠. 마치 복잡하게 변형되는 것 같지만 일종의 규칙성을 가지고 세포가 확장을 해 나가는군요.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더 할까? 정말 지겨워 죽겠네 정말. 도스. 자, 이러한 세포들인데요. 어디에 있는 세포들이에요? 올바른 위치에 있는 세포들은. 그런데 다시 조심해. 여기서의 대세선행사가 얘는 아니고 얘야. 그러니까 또 조심해야 되겠다. that makes가 되면 안 돼, 연지야. that make. 만드는 세포들. 올바른 연결고리들을 만드는 세포들. 자, 이제 말을 한번 묶어볼게요. 됐어요? 올바른 위치에 있으면서 올바른 연결고리는 만드는 세포들은 이게 뭔 말이야? 적절하게 붙어있는 세포들. 연지한테 여쭤보자. 눈 2개가 얼굴에 붙어있어. 그거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러한 세포들은 활성화가 됩니다. 예. 여기서 활성화가 된다는 게 뭔 말일까? 이게 그런 신체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반대로 이런 세포들도 있겠죠? that don't. 그래서 여기서 don't? 이거 생략된 거잖아. 올바른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한 세포들은 어떻게 될까?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은 올바른 연결고리들을 잘 했네요. 왜요? 적절하게 연결을 하지 못한 세포들은 전부 다 제거가 되니까요. 그렇네. 여러분을 봤을 때 얼굴에 손가락이 달려있진 않아요.
왜요? 세포가 여러분의 얼굴을 만들면서 손가락이 얼굴에 붙을 뻔했는데 그건 적절한 위치가 아니니까 그 세포들은 다 제거가 되었겠네요. 지겹다. 똑같은 말 또 할게. 이러한 과정은 많이 무엇과 유사하냐면요. 스컬프팅. 조각하는 거와 유사하대. 저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 이 조각이라는 게. 예를 들어 보자고. 내가 무엇인가 조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붙여야 할 걸 여기에 붙였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답이사 이거 올바른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거해야 되겠군요. 올바른 위치에 잘 붙었나요, 수빈아? 그럼 그걸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붙이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정말. 너무 지겹다, 그치? 걱정하지 마, 끝났네? 와우, 다 왔어. 자연적인 결과는 무엇에? 이러한 전략. 세포가 신체를 형성하는 이러한 전략의 자연적인 결과는요. is great variability.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얘들아, 쌤 이거 문제 어떻게 나올지 대강 보이거든요. 이거 여기서 형용사 명사지. 근데 내 생각에 여러분 변형 문제 풀 때 문법팀은 이렇게 될 것 같아. 이거 부사 되냐? greatly 돼? 난 될 것 같은데? 이걸 바꾸면 되잖아. variable.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꾸면 어때? 그럼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는 건 되잖아. 그치? 조심하라고. great, greatly? 뒤를 봐야죠. 형용사, 부사, 영원한 숙적. 명사를 꾸며주니 그렇지 못하니. 이러한 전략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사람에서 사람까지. 뭔 말이야? 사람마다 다르대. 이것도 안 어려워. 당연한 말이거든. At the cell and molecular levels. 세포 수준과 분자 수준들에 있어서 사람마다 이런 결과는 다르더라. 당연한 말이야.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은요. 의사가 산모의 초음파 진행을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와, 지난번보다 많이 컸네요. 이런 말을 한다든지 지난번보다 많이 크지 못했어요. 봐봐봐. 똑같은 날에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가도 어떤 아기는 많이 성장했고 어떤 아기는 많이 성장하지 못할 수 있어. 그쵸? 이러한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 은서하고 은유는 서로 동갑인가요? 그렇구나. 근데 은서하고 은유는 태어났을 때부터 세포의 형성이 똑같진 않았을 거예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쵸? 그래서 누군가는 조수가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아기는 우량아로 태어날 수도 있죠. 사람마다 이런 건 다 다르답니다. 비록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야? 비록 뭐라고 하더라도 거대한 규모의 구조들은 꽤나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래 우리 모두 눈이 두 개예요. 그건 놀라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거대한 규모의 구조라는 것들은 꽤나 비슷하긴 하더라도 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것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세포의 수준과 또 분자의 수준에 있어서 사람마다 형성하는 게 전부 다 다르답니다. 이게 36번이었어요. 박수 칠까 은희야? 박수 짝짝짝짝짝짝. 아니 좀 다른 개념의 어려움 아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했던 거는 그 측정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봤었는데 이거는 난 다 분석을 하고 나니까 이건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과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려웠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저보다 이과적인 지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충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요. 그래도 더 천천히 제가 이해했던 거를 여러분한테 전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그랬죠. 선배랑 한 3, 40분 넘게 통화했거든요. 제가 먼저 야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조각과 같다는 게 뭔 말일까? 아 저는 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니까 뒤에가 쑥쑥쑥쑥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7번입니다. 여기까지 할 거예요. 37번의 주제입니다. 재택간호 제공자에게 미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영향입니다. 이건 안 어려워요. 덩치가 좀 크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의 영향. 저는 이게 양날의 검처럼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여기 더 스터디 학원에 오기 전에 옛날에 있던 학원은요. 그 입시 학원은 어땠냐면은 제가 본 수업을 해요. 1시간 반. 그리고 남은 1시간은 밖으로 보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7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조교선생님이 5명이 붙어요. 한 사람도 거의 1명꼴로. 그래서 제대로 수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확인해요. 쪽지 시험부터. 해석, 문법, 전부 다 물어봐. 개별적으로 전부 다. 수빈아, 그건 좋은 거지. 근데 지민아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려면. 집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쌤, 왜 아직도 안 갔어? 했더니 통과를 못했대. 그래서 몇 시까지 있는데? 통과할 때까지요. 그래? 이제 그랬거든요. 그건 분명히 체계적인 시스템인데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있네요. 똑같아요. 안 어려워요. 덩치만 큽니다. 그리고 얘들아, 여기에서 흐름 바뀌어요. 오케이? 여기에서 흐름 바뀝니다. In order to bring 하고 일로 와. bring A under control. 뭐뭐를 통제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제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통제하에 두려고 하나 봐. 누구의? 재택 간호에 늘어나는 비용을 통제하려고 한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답이사. 지금은 고령화 시대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집에서 돌봐야 하는 일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 비용을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됐죠? 그런데 그 재택관리는 누구를 위한 것? 나이 드신 분과 일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됐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이가 든 사람들을 위한 재택관리에 점점 늘어나는 비용을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은서야 효율적으로 좀 처리하기 위해서. 됐어요, 수빈? Managers of home care providers have introduced management systems.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관리자들은요. 누구의 관리자? 재택 간호 제공자들의 관리자들. 쉽게 말하면은 은유야. 이게 직원이야. 재택관리 제공자. 그 직원들의 관리자. 부장님들이라고 할까요? 사장님들. 그러한 사장님들은요. have 플러스 pp 도입시켰습니다. 무엇을 도입시켰죠? 관리 시스템을 도입시켰습니다. 자,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재택 간호 관리자. 쉽게 말하면 좀 사장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분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왠 줄 알지? 방금 봤잖아.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증가해. 그분들을 돌보기 위한 비용도 점점 늘어나. 그럼 돈이 제대로 쓰이냐? 그렇지 않냐? 그거를 제대로 통제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나쁜 건 아니지. 이러한 시스템들은 여기서 이러한 시스템들은 뭐지? 이러한 관리 시스템들은 specify 명시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명시해요. 무엇의 일?
of home care workers. 재택 간호 직원들. 됐어요? 제공자. 재택에서 간호하시는 분들의 일을 명시한대요. 그럼 그게 뭔 말이야? 당신은 이런 일 하셔야 되고요. 오늘 5동 505호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일 하셔야 돼요. 이런 일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예산도 명시하죠. 너무 많은 시간 쓰면 안 되고요.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예산과 시간인데 to perform,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과 예산, 그리고 그들의 업무를 명시합니다. 관리 시스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재택 간호인의 일을 명시해요. 그리고 시간과 돈도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돌보야 할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늘어나요. 그분들에게 모든 시간을 다 씁니까? 그럼 다음 집에 방문하지 못하는데요? 그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죠. 전자보고 시스템들은 결국에는 관리 시스템이겠죠, 찜이나. 전자보고 시스템들은 요구합니다.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require that. 강희성 내포동사. require that home care workers should, 그쵸? should report. 아니면 그때 동사 원형, 그쵸? 박내동. 이거 참 많이 했죠? 전자보고 체제들은 요구합니다. 재택 간호 직원들이 보고하도록 합니다. 무엇을 보고해요? 자신의 활동들과 the time spent, 쓰여진 시간을 보고하도록 하죠. 콤마 ing, 분사구문. 그런데 이런 것은 따라서 making, 만듭니다. The distribution of time and money. make 목적어, 형용사. 또 이런 것도 문제 걸리겠지. 부사냐, 형용사냐? 2번 형용사. 오케이. 쓰여진 시간과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만듭니다. 분배가 무엇의 분배? 시간과 돈의 분배가 눈에 잘 보이도록 하고요. and 그리고 관리자들의 인식 내에서 보면 통제 가능하게 해준대요. 제가요 이걸 다 정리할 수 없어서요. 제 머릿속에는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동 505호 노인을 돌보자고요. 그런데 오늘 일 끝나고 나니까 제가 재택관리인이 무엇을 보고해야 되냐면 제가 간호를 하는데 1시간을 썼고요. 그리고 비용은 2만 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마사지도 해드렸고, 그리고 저는 밥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청소도 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면 관리자들의 입장에서 맞아요. 돈과 시간의 분산이 어떻게 보이지? 충분히 눈에 보이네. 그리고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내가 이러한 관리 보고를 딱 받았을 때 제가 관리인으로서 1시간이나 쓰셨어요? 다음 집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 돌보셔야 되는데 1시간이나 쓰시면 어떡해요? 앞으로 30분으로 줄이세요. 아니 그리고 청소는 왜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밥만 해드리고 나오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청소는 다음에 하면 되죠.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시고요. 돈도 2만 원이나 쓰시면 어떡해요. 15,000원까지 쓰시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통제가 가능하겠죠. 그럼 생각해 볼게.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괜찮아. 근데 연지야, 직원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 그렇지, 비효율적이고 좀 짜증나지도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빈이한테. 너 베트남 갔다 온 동안 분석 다 했니?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했어? 교과서는 다 했고? 쪽지 시험은 준비됐니? 계속 이런 걸 저희 통제하려고 하면 좀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그쵸? 근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This, 이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그래. 관리자들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러한 것은 주어 has contributed to 무엇에 기여했습니까? 해결책에 기여했대요. 이러한 문제에 해결책에 충분히 기여했더라. 그러니까요. 관리자 입장에게는 해결책이 되었군요. 네, 당연한 거예요. 네, 관리자 입장에게는 당연히 해결책으로서 사용이 될 거예요. 충분히 관리가 되고 직원들이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으로 보일걸요. 그런데 직원 입장을 생각 안 했네요. 주제문 보이십니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직원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흐름은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반면에 The home care workers, 재택 간호 직원들은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not A 분필가루가 너무 들어가. not A but B 구조 됐죠? 이러한 재택관리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뭐처럼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을 뭐가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요. To be performed,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포인트 나왔네. As efficiently as possible.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각각의 따로따로 보는 그렇게 그런 거로 보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되는 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대의 법비 오히려 무엇으로 봅니까? 그냥 서비스로 본대. 말을 돌려줄게. 편하게. 형식적인 서비스로 본다고. 형식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to be provided, 제공이 되는 건데 누구에게? 고객에게 제공이 되는 거래. 그런데 이 고객은 누구? 또 틀릴까봐 무서워 죽겠네 정말. 여기서 with 자리 원래 어디? 여기. 그런데 전치사로 끝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였으면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후흠 대시다 되겠지. 그런 경우는 전치사로 끝나야 돼. 그래야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앞으로 당긴 거예요. 상승 이동시킨 거죠. 그때는 전치사 대시나 전치사 후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자는 거예요. 언제나 with whom이 맞냐? 그건 아니라는 거. 여기 with가 있게 되면 그때는 with whom이 안 되겠죠. 대시 언제나 안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 이 with가 다시 일로 돌아가면 목관대로 쓰이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틀릴까봐 우려됩니다. 아주. 오히려 형식적인 서비스로 봅니다. 제공이 되는 서비스인데요. 어떤 고객에게 여기서 그들은 그 간호인들이 may have PP 발전시킬 수도 있는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고객에게 제공이 되는 형식적인 서비스로 여겨질 수 있대. 선생님, 저는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생각해 봐봐. 이런 식으로 감시, 감독을 당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게 되는 형식적인 서비스밖에 못 줄 거야. 예를 들어 보자고. 제가 채택간호 관리인이에요. 제가 직원이에요. 할아버지께서 고생했는데 밥 한번 먹고 가라고 하면 옛날 같았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냥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부장님께서 다 감시하고 계세요. 죄송한데 제가 밥 먹으면은 다음 집을 방문하지 못해서요. 죄송해요. 밥은 다음에 먹을게요. 아마 이렇게 나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르신분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형식적인 서비스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 문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은 포함합니다. Having conversations. 이러한 것은 대화를 하는 것이 포함이 될 수 있죠. 누구와 함께?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고객님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죠. 근데 대화를 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관리자한테 까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포함합니다. inquiring,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친구. 묻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해서? 그 고객님의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기도 하죠. 그래, 할아버지 이제 봄이에요. 저랑 같이 벚꽃 보러 가실래요? 여기 마당 앞으로요. 이런 것도 이제 못해요. 왜? 그런데 시간을 쓰면은 관리자가 어떻게 여길까? 다음 집에 방문 안 할 거야? 왜 쓸데없는 시간을 써? 벚꽃은 왜 보러 가 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행복도 여쭤봐야 되고 요즘 잘 지내시는지 대화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못하니까 그냥 형식적인 서비스처럼 할 것만 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 이렇게 제한이 된 시간과 이러한 필수 요건은 어떤 필수 요건이야? To report. 보고해야 하는 필수 요건. 그렇지. 부장님에게 보고해야 돼요. 제한된 시간과 부장님께 보고해야 할 필수 요건은 무엇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대. 알겠다. 그럼 직원들에게는요, 효율성이 없어지는군요. 그런데 그 장애물들은 무엇이고,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돼, 지은아. Then make it.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 사이에 뭐 들어갔어요? 목적격 보어, 형용사 들어갔죠? 또 부사 걸면 안 되겠죠? 어떠한 장애물들로 여겨질 수 있대요? They make impossible,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인데 무엇을 불가능하게 해요? 그랬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장애물로 인식이 될 수 있대. 자, 어떤 서비스? That is needed, 주격관계 대명사네요. 당연히 사뿐히 생략시켜도 가능하겠죠. 꼭 필요한, 반드시 요구가 되는 서비스를 전달해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직원에게 있어서 오히려 무엇이다? 오히려 장애물이다. 일거수일투족 감시받는다고 생각해봐. 할아버지 할머니와 즐거운 교제도 못해. 정말 형식적으로 해야 돼. 완전 장애물이죠. If the management system start to rigid, this may result in home care workers becoming overloaded and demotivated.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관리 체제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엄격해진다면, 그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것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늘 얘기하지, 은서야. 일이냐 뽀냐 늘 물어본다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합니까? 얘들아, 이게 재밌어.
지난번에 했던 거야.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 있어요. 이거 동명사 맞죠?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건 뭔데? 아, 이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네. 그치, 그치? 목적격도 되고 이렇게 소유격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쵸? 이러한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주어처럼 해석하자고. 주어처럼, 은유야. 주어처럼. 재택관리 직원들이 주어처럼 해석했죠. 그쵸? 재택관리 직원들이 이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떻게 되는데? become은 비동사 계열이죠. 그래서 과거 분사,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overloaded. 과부하가 되는 직원들. 그리고 motivated 아니에요? D예요? 반이요? 의욕을 꺾어버리는. 동기를 뺏어버리는. 맞죠? 의욕이 꺾이고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직원들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확하게 하면 좀 반대겠네. 직원들이,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동기가 꺾이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깔끔한 거죠. 어때요? 제가 그랬죠? 덩치만 크더라. 그쵸? 덩치만 크고 충분히 잘 정리할 수 있더라. 그러면 재택간호 제공자에게 미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에는 누군가에겐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24년 3월 모의고사의 37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단어 시험 바로 봅시다.